오늘 이슈 완전 정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집단 사직서 내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끄고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의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휴대전화를 끄는 것 자체도 정부에서는 이것 역시도 그냥 휴업에 파업에 어떻게 보면 행동 하나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계속되고 있고 사직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70%가 넘게 그렇게 제출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휴대폰을 끈 것도 역시 법률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 어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연락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이 정부에서는 거기에 맞는 정도의 어떤 통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도 환자를 돌보지 못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진료의 양태가 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 분들도 최소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만큼은 진료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했다가 사직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이 지금 신분이 지금 어정쩡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직서를 내고 코로나에만 선별적으로 치료를 하기도 또 뭐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 형태로 지금 뭐 업무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뭐 불안정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는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하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더욱 중요한 건 응급실하고 중환자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의하고 전문의분들이 빠지게 될 경우 가장 공백이 생기는 게 응급실하고 중환자실이고 지금 뭐 지역별로는 뭐 그 어떤 급한 환자분들, 뭐 심장마비를 일으켰던가 이런 분들의 경우에 생명을 건지지 못했다라는 뉴스가 벌써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실제로 사망자가 발생한 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어떤 지역같이 더더군다나 수도권도 아니고 병원 자체, 응급실 자체가 많지 않은 곳에서라면 그런 위험성은 더더욱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데 이제 정부에서 강경하게 어떻게 보면 입장을 밝히고 나서고 또 업무 개시 명령에 이어서 수도권에 있는 그 전문의들 같은 경우, 전공의들 같은 경우 고발 조치까지 하고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서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이것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정말 강대강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면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의사협회 측도 여론을 고려해서 이제 코로나는 원래 치료를 담당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악화된 분들도 결국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갔더라도 지금 이제 선별 진료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반 응급실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같이 있게 될 경우 이제 감염이 확산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한정된 의료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순환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중환자실 응급실에 못 간다는 얘기는 다른 코로나19에도 결국 이 어떻게 보면 흉결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공중보건의를 동원을 해서 긴급 의료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숫자가 결국 거기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업무 개시 명령 내렸고요. 강대강으로 직권남용. 이 직권남용으로 정부를 고발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언뜻 이야기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냐면 행정명령을 내린 것,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그만큼 국민 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불이익을 초래할 만큼의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렸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굳이 뭐 따지려고 한다라면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그 행정법원에 그 명령을 정지해달라고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인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는 정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강력하게 맞서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적 의사 표현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 어떤 현실적 기반이 별로 없는 고발까지 하는 이유는 뭐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제부터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불이익이 주어질 경우에 전면 파업을 언제까지 나갈지 모르겠다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사람에도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어제는 사실 이미 어제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정부에서도 뭐 원로 의료인들의 얘기 같은 것을 참고를 해서 고발을 좀 미뤘던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고발에 나섰고, 그러니까 정부는 양호한 정책을 물론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대화 소통을 강조를 하면서 범의료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접촉, 뭐 의사협회라든가 병원협회라든가 아니면 원로 의료인들을 통해서 이 정책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이냐를 얘기도 들어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따르지 않는 쪽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라는 양면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는 걸 보고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어떤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 그 전체적인 대의에 의대 교수 전체가 동의하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내부에서는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예.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정확히 뭐 몇 퍼센트라고 그렇죠.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자들인 전공이라든가 또는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교수로서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겠다라는 형태의 본인의 입장을 밝히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의료 인력을 늘리겠다는 게 일반적으로 다 늘리는 게 것다는 것도 아니고 지방 지방이라든가 의사들, 예. 아니면 특정 공공의료 분야에 늘리겠다는데 왜 그런 지방에 내려갈 생각도 없는 지금 현재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의대생들까지 파업에 나서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또 입장을 밝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 목소리들에서 좀 조화점들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 의도를 뭐라 그러냐면요. 지방에서 의사 배출돼서 몇 년 하다가 서울 올라와서 경쟁자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판하는 쪽 얘기입니다, 물론. 네. 그럼 내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또 완벽히 부인할 수 없다는 게 이 어떤 의료 파업의 정당성을 약간 어떤 위축되거나 훼손하는 부분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의료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내면에는 뭔가 앞으로 정부가 지방에서 내진 공공의료 영역에서 키워내는 의사들 같은 경우 지금 의사들보다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정부 정책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세우는 분들도 뭐 해외 사례 같은 걸 들면서 의사가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외국 같은 경우에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뽑았더니 좀 차이가 나고 그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시당하는 그런 경향도 생기더라. 그러니까 의사가 쉽게 되는 방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불공정의 문제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공공의대라든가 지방 근무 같은 부분을 조금 더 정부가 엄격하게 하는 쪽으로 오히려 갔으면 좋겠는데 예. 또 그건 역시 또 반대라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존에 공공의대가 있는 곳들 내지는 지방 전문화된 그런 어떤 의료시설들도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근데 예. 수준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 병원을 먼저 강화를 해라라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병원을 강화하더라도 또 의료 인력은 필요한 거 글쎄 아니겠습니까? 말입니다. 잠시 뒤 그 얘기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정은경 본부장 정례 브리핑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되었고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077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90명으로 전체 76%가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4,210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총 58명으로 증가하였고 어제 사망자는 3명이 발생하여 누적 사망자는 316명입니다. 삼가 고위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서는 접촉자 조사 중에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78명입니다. 교인 및 방문자가 576명으로 확인되고 있고 추가 전파가 304명, 그리고 조사 중인 사례가 98명이 되겠습니다. 연령 분포는 60대가 27.5%, 70대가 14.3%로 고령층에서의 발생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하여 추가 전파로 확인된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는 25개소이며 확진자는 총 150명이 발생하여서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이 9개로 많고 이 밖에 요양시설, 의료기관, 직장과 학교 등 다양한 그런 추가 전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는 조사 중에 2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94명입니다. 집회 참석과 관련된 사람이 131명이고 추가 전파가 99명, 그리고 경찰이 7명,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경우가 57명입니다. 수도권이 178명이고 비수도권이 11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추가 전파가 발생한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는 6개소이고 확진자는 61명이 확인되어서 접촉자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종교시설 6개와 관련돼서 61명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무한그룹 관련된 접촉자 조사 중에 10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66명입니다. 이 중에는 전남 순천시에서 8명이 추가로 확진된 상황입니다. 서울 구로구 아파트 금천구 축산업체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5명이 추가 확진되었으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입니다.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서울시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노원구 빛가온 교회와 관련하여 8월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접촉자 조사 중에 1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현재 총 17명입니다. 부산 연제구 일가족의 지표 환자와 경남 김해시 단체 여행의 지표 환자, 그리고 어제 확진된 울산의 확진 환자가 역학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 지표 환자들은 8월 13일 울산의 컨트리 클럽을 각각 방문하였으며 11시부터 18시까지 운동 및 식당 이용 등을 통해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동광주 탁구클럽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총 12명으로 검역 단계에서 8명,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4명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외국인은 4명입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인도네시아 3명, 인도 2명, 러시아 2명 등 아시아 지역이 9명이고 미국이 3명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들어 교회를 통한 집단 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발생한 교회 관련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2개의 교회에서 1,460명의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교인에 대한 집단 발병뿐만이 아니라 추가 전파된 사례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최근에 보고되고 있는 몇 개의 교회를 제외한 숫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959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이 49명, 양천구의 대세금교회 관련이 14명이고 인천 지역인 경우에는 갈릴리교회가 46명, 인천 서구의 주님교회가 39명, 그리고 인천 남동구의 열매 맺는 교회가 21명입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용인시의 우리제일교회 관련된 유행이 203명, 그리고 고양시의 반석교회가 38명, 고양시의 기쁨 153 교회가 27명, 김포시의 주님의 샘 교회가 18명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충남의 동산교회가 15명, 광주의 성림 침례교회가 31명 등입니다. 이 밖에도 8.15 집회 관련돼서 5개 교회가 추가로 있고 오늘 확인된 빛가운 교회에 관련된 확진자 17명도 별도로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교회 관련돼서 역학조사를 해본 결과 몇 가지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면 예배 시에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미흡하게 착용하였고 또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이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경우들에서 집단 발병이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규 예배 외에도 소모임, 기도회, 수련회 등에 참여하여 밀접하게 대화를 나눈 것도 위험 요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회에서는 증상이 있음에도 예배 참석을 통해 반복 노출도 발생하였고 또 다른 교회나 요양시설, 직장 등 지역사회로 빠르게 감염이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촉발된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파되어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부터 주말을 맞아 모든 교회에서는 정규 예배를 포함한 예배는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한 최근에 발생한 모임 및 여행 관련된 집단 발생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 모임과 관련돼서 발생한 사례는 표와 같습니다.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부터 시작해서 경기 양평, 부산 사상구, 그리고 동창회 여행 모임, 그리고 안양 군포 지인 모임, 순천 청주 가족 모임, 김해 골프 모임 등 포함해서 모두 11개 시도에서 158명의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꼭 고위험 시설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장소가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외에 사람을 만나는 그런 모임 자체가 감염 전파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 방법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철저한 이행과 국민들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국민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이외에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씻기와 2m 거리 두기 등의 행동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몸이 아프면은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반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와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확진될 경우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인 어르신들께서는 당분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이나 모임,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억제되지 않고 계속 300명 이상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80대 이상의 고령자에서 격리 입원하기 전에 또는 사망하신 후에 확진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매우 심각하고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일상적인 생활 공간으로 확산되면서 국회나 정부 청사, 의료기관 등 사회 필수 시설이 폐쇄되고 있고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고 있고 또한 각종 경제 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코로나 유행이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안전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의사파업 얘기 좀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저항수단으로 의사 실기 시험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예. 국가고시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뭐 90%가 넘는 인원들이 일단 취소하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일일이 개인적으로 전부 확인을 해서 실제로 국가고시를 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항수단으로 쓰지 말아달라. 예. 그리고 국가고시를 예정된 일정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또 정부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의사 실기고시를 안 보면 의사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의료 인력이 배출이 안 되는 건데 예. 문제는 한 해에 지금 배출되는 의료 인력이 한 2,8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지금 한 해가 뭐 없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10년 내에 4,000명 양성을 예, 하겠다고 하는데 공공의료 인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걸 가지고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1년에 2,800명이 결혼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의료에 있어서 위험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정말로 전면전인데요.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쟁점 중에 하나는 의대 인력을 늘리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대생들의 얘기는.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배경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의대생들의 어떤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정도로 전면적인 저항을 할 만한 일인가? 그런 어떤 의문들이 많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에서 내놓는 얘기들을 들어봐도 예. 뭐 여기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 의료 인력이 간다고 하지만 그 인원들도 결국엔 수도권으로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내지는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라거나 아니면 그냥 지역 자체의 병원들의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도
얼마든 협상이 가능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전면적인 파업까지 해야 글쎄요. 되느냐.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뭐 조금 전까지 보고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위협적인 시기에 꼭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뭐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파업에 나선 쪽에서는 또 반대 얘기를 하십니다. 하필이면 왜 이런 시기에 이런 정부가 정책을 펴느냐. 네. 그런데 이게 그 의사들의 어떤 입장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이런 식의 어떤 방법과 이런 식의 어떤 전면적 강대강의 구도를 만드는 것이 과연 그 명분이 얼마나 뚜렷하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근데 그 명분 자체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이해가 썩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많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의사분들이 느끼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제점이란 문제의 크기라는 것과 그러니까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의 크기느냐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게 파업까지 해가면서 의사분들이 저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민들이 얼마만큼이나 공감할 수 있을까를 놓고 본다면 그 쟁점들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진 않거든요. 야, 이건 정말 의사분들이 면허를 걸고서라도 싸울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상식적 수준으로 들어봤을 때 저게 저럴 일인가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부분. 첫째로 의사 수가 우리나라가 부족하다는 것은 뭐 분명한 어떤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의사분들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그럼 그 늘리는 데 대해서 이러이러한 게 미비하다 하면 그건 얼마든 정부랑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늘리는 것만으로는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면 늘리는 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하느냐라는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대화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이제 전면적으로 파업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 측에서도 이제 범의료계의 인사들과 함께 이 부분을 대화로 좀 풀어나가 보자라는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강대강인데 물러설 수만은 없으니까 업무 복귀 불응하는 데 대해 수사 착수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고 경찰에 이제 고발을 했고 10명에 예.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예. 그럼 공공의대 설립 부분에서도요.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거기 얼마 있다 올라온다 이 얘기인데 예. 그 어떤 쟁점을 아까 잘 들여다보면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의사 수가 서울은 더 많아지는 건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예. 당신들 밥그릇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는 어떤 비판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면 공공의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역할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글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 그렇죠. 협의를 할 수가 있는데 역학 조사를 하는 쪽으로 더 강화를 해라. 예. 더 10년이 아니라 20년으로 묶어라. 뭐 이런 식의 요청들이 아니라 뭐 과거에 의전원도 그렇게 의사수 늘리려고 했지만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게 들으시는 예.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자, 그다음에 공공의대가 시도지사나 시민단체 추천으로 해서 뭐 엄마 찬스 사용하게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부분이 정해진 것도 없고 예. 최소한 그러니까 자격 시험을 어느 정도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추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의견으로서 거론이 됐던 아직까지 부분입니다. 그것도 얼마든 그 협상 과정이 없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고 중요한 그러니까 부분은 그거야말로 아니죠. 정말 그냥 아주 적은 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요. 예. 은평구청장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글쎄요 이게 예. 누가 누구를 이렇게 고소한다라는 게 참 좀 어이가 없긴 예. 합니다만 명분은 이렇습니다. 왜 내 이름을 걸어가면서 동선을 공개를 했느냐. 예. 근데 은평구 입장에서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 접촉을 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분하고 접촉한 사람들 양성 판정으로 확진이 됐기 때문에 빨리 이 검사를 받아줘라라는 그런 요구를 할 필요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게 공익적으로도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평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요. 왜냐하면 지금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의 동선도 공개를 제대로 안 했고요. 예. 외부에서 뭐 숙박업소,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머물렀는지 안 머물렀는지 찜질방에 잤다 안 잤다 뭐 얘기도 그런 얘기도 바뀌고 있고요. 국세진화도 껐다. 예. 그래서 동선 파악도 안 되게 분명히 거부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 자가격리 기간 중에도 그 위반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오히려 명백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어떤 과도한 행위들을 왜 하는지를 잘 이해가 상식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 더 여쭤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 하도 이 어떤 법률적으로는 좀 어이가 없는 법적으로 상황이라서 봐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예.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굉장히 잘못된 정치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강하게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적인 부분까지도 거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됐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 예.
어떤 객관적인 총평을 하나 해주시죠. 네. 지금 과거에 뭐 지난해 윤석열 총장이 임명하면서 있었던 이른바 특수부 라인이라고 불렸던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떠난 거는 사실인 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게 전반적으로 완전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전반적인 방향에 맞춰봤을 때 그동안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형사부가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